안녕하세요. 사서K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래지 않은 비극적 역사의 기억으로부터 길어올린 그럼에도 인간을 끝내 인간이게 하는 간절하고 지극한 사랑의 이야기인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강 작가님에게 편견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처음이자 유일하게 접했던 한강 작가님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읽고 해당 도서가 저에게는 상당히 큰 불쾌로 남아있어 작가님도 불호로 남아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한 권의 책만을 읽고 한 사람을, 한 작가를 호냐 혹은 불호냐로 판단하는 것에 무리가 있었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채식주의자를 읽고 그 느낌이 너무나 커서 선뜻 한강 작가님의 다른 책을 접해볼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너무나도 큰일, 너무나도 축하해야 할 사건이 발생하였죠. 네, 바로 한강 작가님의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한강 작가님의 많은 작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뜨거운 감자였죠. 흰, 소년이 온다, 히라보 시간 등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던 책은 바로 작별하지 않는다였습니다. 해당 작품은 2021년에 출간된 한강 작가님의 가장 최신작인데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강 작가님의 가장 최신작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게 된 저의 이야기는 이만 줄이고 이제 책으로 떠나볼까요? 책의 내용에 대해 짧게 풀어보자면 이러합니다. 책의 주인공은 소설가 경하입니다. 그리고 경하가 꾸었던 꿈의 장면으로 책은 시작합니다. 눈 내리는 벌판,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가 마치 묘비처럼 등성이까지 심겨 있었고 묘지가 여기 있었나 생각하는 사이 어느 순간 발 아래로 물이 차오르고 그는 무덤들이 모두 바다에 쓸려가기 전에 뼈들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지 못하는 채로 경하는 꿈에서 깨게 되죠. 그리고 경하는 그 꿈이 그 무렵에 꾸었던 다른 악몽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책에서 다룬 학살에 대한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때 사진과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하다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제주로 내려가 목공일을 하는 친구 인성과 함께 그 꿈과 연관된 작업을 영상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 인성과 대화를 하고 계획을 세운 이후의 몇 년은 경하의 인생에서 너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겨우겨우 꾸역꾸역 삶을 회복하는 사이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경하는 자신의 꿈을 잊으려 하고 꿈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 하고 계획을 중단하기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경하는 병원에 있는 인선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인선이 통나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두 손가락이 잘려 봉합 수술을 받은 것인데요. 곧장 병원을 찾은 경아에게 인선은 갑작스레 그날 아내 제주집에 가 혼자 낳은 새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합니다. 인선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한 경아는 그 길로 서둘러 제주로 향하지만 제주는 때마침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폭설과 강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엎신데 덮친 격으로 발작적으로 찾아오는 고질적인 두통에 시달리며 경하는 가까스로 마지막 버스를 타고 인선의 마을로 향하게 되죠.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인선의 집에서 경하는 70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얽힌 인선의 가족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을 잃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1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아버지와 부모와 동생을 한날 한시에 잃고 오빠마저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채로 언니와 둘이 남겨진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와 함께 학살 이후의 시간을 살아내며 오빠의 행적을 찾는 일에 수십 년을 바쳐 끝까지 포기하기를 택하지 않았던 인선의 어머니 정심의 고요한 싸움이 폭설로 고립된 외딴 집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촛불 아래에 찾아옵니다. 한강 작가님은 이 작품에 대해서 4.3 사건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읽으면서도 작가의 말에 있었던 그 지극한 사랑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나 많이 고심을 하며 읽었고 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건대 저는 그 지극한 사랑을 작가님의 설명이나 다른 평론가님들의 설명을 접하지 않았다면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평들을 읽고 난 후 책에서 발췌해 두었던 글들을 읽으면서 조금은 깨닫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 지극한 사랑은 인선의 어머니 정심에게서 인선에게로, 그리고 인선에게로부터 경아에게로,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경로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사랑의 힘이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바닥에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빛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말에서처럼 사랑이 지극하고 간절한 만큼 그것은 무엇보다 무서운 고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되뇌어 봅니다. 이번 책의 후기는 또 여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저의 단편적인 독서력과 문장력에 작아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책이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이란 것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독자가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책이라고 말이죠. 작가가 전하고픈 이야기를 독자가 단번에 느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독자가 혹시라도 다른 의도로 느끼거나 작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책을 잘못 이해한 것이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독서 후기의 마지막에 혹시라도 책을 잘못 이해하여 잘못된 평을 적게 될까 미리 선수를 치는 의미에서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오늘의 후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서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